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로하 제일 전문가 1위 아로제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연락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걱정인 거잖아요. 괜히 연락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차단당하거나 다른 사람 생겼다는 말을 들어버리면 그나마 남아있던 멘탈마저 완전히 박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만큼, 아니 여러분보다 더 재회 연락을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500명을 이제 무료로 상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좋게 얘기하면 시행착오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실험을 했다는 소린데, 진짜 모든 상황별로 웬만한 연락은 제가 다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미 제가 다 한 번씩은 해봤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여러분이 재회 연락에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다음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때 주의사항 2가지, 마지막으로 상담사인 제가 선호하는 연락 방법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그 전에 미리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000건이 넘는 상담을 해왔지만 진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내담자 한 명이 있어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준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 당시에 공시생 신분이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헤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는 먼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는데, 이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2주 넘게 계속 어떻게 연락을 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했거든요. 이 단어는 빼자, 이 말은 꼭 넣고 싶다, 이렇게 보내면 싫어할 것 같다, 걔 성격상 이건 무조건 일십이다, 진짜 5번 넘게 문구를 계속 수정하면서 끝내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보내고 다음날 저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그때 저는 물어봤거든요. 그 문자 보냈을 때 남자친구는 어떤 반응이었어?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문자를 못 보냈대요. 그 문자를 보내려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순간 실수로 마침표 하나만 전송했다는 거예요. 마침표, 그 점 하나.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10초 만에 남자친구가 바로 전화가 와서 다시 사귀고 잘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 기분은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담자의 실수에 화가 나기도 했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라는 허탈감도 받고, 정말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기분을 받았었는데, 이 사건이요, 제 상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연락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헤어지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하는지 그거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마음으로 모든 상담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제 컨설팅이 제외 확률은 말도 안 되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락하는 방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할 주의사항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방어기제가 높고 피해의식이 강해지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도 그냥 가볍게 찔러봤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괜히 자존심을 부리거나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였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추고 연락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을 갖는 동안 지난 관계를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자극에 민감한 타입일 때입니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클럽 다니고 항상 이성이 끊이지 않는 친구들 말이죠. 이런 애들에게는요, 너무 구구절절 저자세로 막 진심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센 척하고 막 쿨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여러분이 고개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인 저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는 걸 선호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연락 자체를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게 정말 우리 일상에서 흔한 일이거든요. 그 상식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웬만해서 재회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락 방식은 뭐냐? 그냥 명분을 만들어서 가볍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희 동네 지나가다 생각나서 연락했어. 오랜만에 같이 왔던 술집 왔는데 여기 기억나? 혹시 내가 전에 쓰던 물건 아직 네가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속 보인다, 구구절절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연락을 해도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혼자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 못하고 재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연락이 아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꼭 전하고 싶었던 만큼 여러분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괜히 다른데 힘 빼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